자, 코리안 리거 리와인드 손흥민의 시즌을 체크해보고 있죠. 자, 이 시즌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스로 발돋움하는 그런 느낌의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손흥민 이제 독일 무대에 차츰차츰 적응해가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다면, 이제 대표팀과 이제 좀 마찰. 네, 그렇죠. 그런 다른 느낌. 근데 이제 이 시즌은 진짜 손흥민이 사실상 에이스입니다. 함부르크 내에서의 이제 에이스라고 볼 수 있고, 뭐 이제 베스트 11 저희가 이렇게 띄워드릴 테지만, 이 팀 내 득점 순위를 보면 손흥민이 12골로 이 루드네베스와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자예요. 모든 공식전 다 포함했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반더바르트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총 스탯도 살짝 살펴보면 33경기에 분데스리가 출전해서 12골 2도움. 네. 그리고 포칼에는 한 경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전 34경기 12골 2도움을 기록을 해서 득점 공동 1위, 출전 시간 4위. 이 정도 스탯이면 굉장히 훌륭하죠. 네네네. 네, 뭐 팀 내 에이스로 확실히 발돋움을 한 시즌이 되겠는데, 사실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그렇죠. 프리시즌에 이제 싸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왜 더 주목을 끌었냐면, 사실 이제 손흥민 이전에 박지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박지성 선수는 뭔가 그라운드에서 부딪혔을 때 막 같이 이렇게 막 신경전하고 이런 타입의 선수까지는 그런 느낌 아니죠. 아니었죠. 근데 손흥민은 훈련 도중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때렸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선방 날리니까. 그렇지. 대응을 한 거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프로 선수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집중도와 승부를 생각하면 뭐 이게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 일반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축구인도 일반인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축구인과 일반인을 봤을 때 일반 사회에서 벌어날 수 있는 일이 축구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네. 특히나 유럽 쪽에서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유럽 쪽에서 뭐 지금도 인종차별 같은 거 하잖아요. 팀 내에서도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네. 이 지금 라이코비치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쌓여왔던 게 터질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죠. 동양인이기 때문에 쉽게 주먹이 나갈 수도 있었던 거고, 사실 팀 내에서 프로 선수들이 싸움을 한다, 주먹을 날린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싸우고 야 개새끼 왜 이래, 근데 대놓고 막 주먹을 날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죠. 네.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때 라이코비치가 이제 선빵을 치게 됐고 손흥민이 그걸 피했죠. 근데 이제 M1 그 아슬란이 뒤에 있다가 맞아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발차기로 이제 응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뭐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라이코비치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 때도 주심한테 침뱉은 이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리그 경기에서도 팔꿈치로 이제 막 가격해가지고 출장 경기 징계도 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때부터 우리가 이 별명을 양봉업자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시즌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12골 넣었다 했잖아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그러니까 2번 붙지 않겠습니까? 리그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가 사실 뭐 이제 팀의 전체적인 전력을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도르트문트보다는 언더독인 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강팀을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사실상 이 시즌 리그에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형이 중계할 때인가요? 네네네. 어땠었나요, 형 느낌이? 그때 시즌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때는 제가 손흥민 선수 위주로 중계를 안 했어요. 구자철 선수 위주로 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이때 완전 손흥민이 잘 나갈 때라서. 그래서 아마 형욱이 형이 했을 겁니다. 네. 구자철 선수는 어땠죠? 구자철 선수는 이제 나오다 말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좀 아쉬웠겠네. 네, 아쉬웠죠. 네. 자, 이렇게 클럽에서는 에이스로 발돋움하고 빅클럽을 상대로 좋은 기록도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A 대표팀이 아니라 올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손흥민이 올림픽 대표팀 차출을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나 안 나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흥민이 군 면제가 이때 당시 안 돼 있을 텐데 안 됐죠. 올림픽 대표 차출을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부할 이유는 되죠. 되나? 손흥민을 봤을 때. 손흥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한, 우리 국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것은 결국 군대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이거든. 사실 군대 문제가 걸려있지 않으면 선수들도 소속팀에서 한 달, 2달 동안 그 중요한 프리시즌에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A 대표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럼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가 부족하면은 차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뭐 군대가 나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좀 이르다. 예. 사실 나중에 와카도 될 수 있는 건데. 또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그거죠. 아니 우리 3, 4년 있다가 팔면은 뭐 우리 소관 아닌데 이런 미래를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네. 굳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올대를 꼭 가서 지금 상황에서 군면제를 받아야 돼까지 생각할 타이밍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강한 선수, 네. 또 국가대표를 위해서 좀 뛰고 싶다, 올림픽 대표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라는 선수가 뭐 이 브라질 선수들도 굉장히 좀 뭐랄까 에이스 선수들도 다른 에이스 선수들도 나 올림픽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선수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있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탑 티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구단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난감하지. 근데 보내야지 뭐. 근데 좀 어중간한 선수. 그러니까 준주전급 아니면 좀 이제 막 떠오르는 어린 선수들이 뛰어요 팀에서. 근데 저 올림픽 나가겠습니다. 근데 감독이 야 임마. 너 임마 프리시즌 잘 준비해서 임마 팀에 더 집중해야지. 지금 올림픽 나가지 마라. 아닙니다. 전 국가에서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이 새끼야.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애매한 선수가 그러면. 뭐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애매하다, 국가대표팀을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 얘기가 아니라 예시가 그렇다는 얘기. 그 정도로 좀 뭐랄까 편하게 안 보내준 감독들도 있다. 네. 어찌됐건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차출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기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이 대회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군면제라는 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어도 참가할 만한 동기부여는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한정했을 때는 이 군면제가 또 다른 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 차출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키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독일의 정론지. 네. 전후 사정을 살짝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조한해 감독한테 이제 뭐 손흥정 씨가 이제 항명을 한 게 조명이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뭐 거부했다, 뭐 이런 게 약간 뭐 내피셜처럼 뭐 팩트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키커에서 2012년 6월 27일자로 손흥민 올림픽을 포기하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뭐라고 했냐면 올림픽은 매우 특별한 대회지만 나는 함부르크에서 다음 시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 프리시즌을 온전히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거나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론은 굉장히 좀 난리가 났죠. 야 어떻게 그거를 거부하고 뭐 팀 뭐 이런 쪽에 어떤 방향으로 쏠렸군요. 그러니까 뭐 갑론을박은 분명히 있었어요. 손흥민 지금 굉장히 잘 커가고 있고 이거는 팀을 위해서 뭐 적응을 위해서 놔줘야 된다. 아니다. 야 이렇게 차출을 하는데 이걸 거부한다고? 이렇게 좀 나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을 때. 근데 이 인터뷰 기사 자체가 개뻥이었어요. 야 근데 이게 키커는 사실 막 날조를 하는 종류의 언론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맨 처음 키커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키커에서 나온 게 맞는지.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때 춘천에 있었어요. 춘천에 있었는데 이 더팩트라는 언론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한 걸 발췌를 해보면 독일 언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전화, 메일, 인터뷰 아예 안 했다. 한국 와서 독일어 쓰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이 축구협회 측에서 함부르크 측의 차출 협조 공문 자체를 보낸 이 사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은 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출 공문이 왔어요. 협조 공문이 왔는데 함부르크 측에 손흥민이란 얘기를 해가지고 야 너 가지 마라. 저도 그냥 프리시즌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거부를 했다면 알고 있었겠죠. 근데 축구협회는 함부르크 측에 차출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협회도 아예 보낸 적이 없는 거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추측성으로 해볼 수가 있는 얘기지만 홍명보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이제 쭉 갈 때도 손흥민 선수 그렇게 중요하게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네,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도 이제 물론 이제 그때는 시간이 좀 없긴 했지만 이 자신이 좀 잘 아는 선수들을 기반으로 팀을 꾸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런던 올림픽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박주영 선수를 뭐 데려간다든지 뭐 여론에 굉장히 좀 많은 이 좀 왈가왈부가 있었음에도 문매를 맞았죠.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홍명보 감독이 애초에 기용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플러스 이 키커즈에서 나온 올림픽 대표 차출 거부 인터뷰가 이거 완전 생구라다. 이거는 아예 손흥민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올림픽 대표팀 차출 거부설은 이거는 그냥 명백한 거짓이네.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여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싸움도 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터뷰가 없었던 거니까 이거는 그냥 아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슈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죠, 중심이죠. 손흥민 팬도 이제 막 많이 생길 때였었고 어쨌든 유럽 무대에서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때 칼럼도 많이 나왔고 되게 좀
한편으로는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차출 문제는 감독의 선택이에요. 맞아요.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긴 한데 그 손흥민 팬 입장에서는 아니 유럽에서 10골 넘게 넣은 선수를 근데 안 데려가? 차출을 안 해? 말이 되냐? 네, 근데 따르면서 야 감독이 아무리 잘해도 스타일 안 맞으면 안 쓰는 거지 감독의 권한이지 그 말도 틀린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좀 수그러들죠. 그렇죠. 예. 네,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 와중에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성공하고 손흥민 선수도 클럽에서 잘 적응을 했으니까 네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서로 문제가 없었던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 시즌에 올림픽 대표팀 쪽보다는 오히려 A 대표팀에 훨씬 더 모습을 많이 드러냈었죠. AB팀 체크를 살짝 해보죠. 그럼. 네, 일단은 이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동선을 좀 보면 거리가 멀면 이 해외파는 보통 배려 차원에서 안 불렀어요. 예. 근데 뭐 유럽에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비교적 오기가 좀 가깝다라고 싶거나 아니면 뭐 월드컵 예선 같은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그때는 자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 레바논으로 이어진 월드컵 예선에는 소집됐습니다만 카타르전 벤치 그리고 레바논전에서는 염기훈 선수랑 교체되면서 27분을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잠비아랑 평가전을 했었는데 이때는 해외파가 이제 제외가 된 상태로 국내파가 출전을 했고 이 우즈벡이랑 월드컵 예선도 손흥민 선수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전에서는 또 김보경이랑 교체를 되면서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호주 뭐 이제 많이 평가전도 했었고 월드컵 예선도 쭉 했었는데 총 스탯을 살펴보면 월드컵 예선에는 3경기에 나와서 한 골 넣고 73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한 골은 카타르전이었어요. 이동국 선수가 발리슛 때렸는데 그게 골대 맞고 나옵니다. 그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툭 밀어서 사실상 그거 못 이겼으면 우리나라 월드컵 못 나갔어요. 있었어요. 네, 못 나가는 그 골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골로 인해서 최강희 감독 할 때 맞아요. 네. 네. 그럼 중요한 골을 얻네. 중요한 엄청 골이었죠. 중요한 골이었어요. 네, 잘 주워 먹었죠. 네. 완전 끝나기 직전 그렇죠. 타임.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친선전에는 2경기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전에 출전을 했었고 우리가 크로아티아랑도 한번 경기를 했었잖아요. 0대4로 패배한 그 경기에도 출전을 했고 이 12-13 시즌 마지막 A 매치는 앞서 말씀드린 카타르와의 이 월드컵 예선 전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경기에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고요. 176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골을 넣었으니까 대표팀 면에서도 뭐 좋은 활약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시즌 다음으로 좀 넘어갈수록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중용받는 그렇죠. 이 입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의 12-13 시즌을 체크해봤고요. 점점 현재 쪽으로 오면올수록 손흥민은 비중이 계속 커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팀이든 뭐 국가대표팀이든 맞아요. 자, 그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손흥민의 활약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